며칠 전에 전자메일을 열었더니요. 한국에서 20대 청년이 제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얼마나 많은고 하니 50% 내지는 75%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기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무엇이냐? 제가 다음에 열거하는 많은 증세들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모든 종합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면 아무 조직적으로나 세포학적으로나 장기에 질병을 정해서 낼 수 없는 병적 증세는 없는데 환자의 호소는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고생스러운 질병입니다. 무슨 증세를 호소하느냐 하면 대변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묽거나 아니면 변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묽은 변을 보되 이렇게 연필같이 우리 손가락처럼 가는 변을 보던가 조금 형성이 됐다 하면 그리고 아니면 또 심하면 설사도 하고 게다가 또 복통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스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어떤 때는 메스꺼움도 호소하고 식욕부진,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속이 쓰리고 그런가 하면 헛배가 부르고 등도 아프고 이 가슴 등에 있는 척추 7번째에 있는 그 등도 아프지만 주로 요통이 있고 허약해 보이고 나약하며 심박이 항진돼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직장 출혈도 제법 해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20%, 그러니까 5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직장 출혈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럴 때는 가서 모든 종합진찰을 해보지만 어떠한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고 대변을 보되 식사를 시작하면서 찬 음식을 먹거나 날야채를 먹거나 찬물을 마시거나 하면은 금방 변이를 느끼기 때문에 식탁에서 민망스럽게 변소를 급히 가야 하는 일도 생기고 아침에 눈 뜨면서 변소를 가면 꼭 참을 수 없는 급한 변을 보게 되고요. 하루 종일 비교적 변비처럼 괜찮게 지나고 밤에 자다가는 절대로 이런 변을 느끼지 않는 이런 병입니다. 이 식품공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기 이전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던 시기에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주 드문 병이었었다고 그렇게 보고들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신 바대로 그러면은 이거는 병변은 없고 기질적인 병은 없고 기능 장애로 오는 병인 것을 벌써 여러분이 알게 되셨죠. 그 증세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증세를 놓고 분류를 한다면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변비가 되면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은 묽은 변을 보면서 그 묽은 변에 이 뮤커스, 점액질이 첨가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설사됐다, 변비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주로 원인이냐? 많은 학자들이 왜? 보세요. 50% 내지 75%의 사람 중에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으면 변비가 심하게 되고 변비가 있어서
변비를 없애는 약을 먹으면 또 설사가 또 심하게 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어떤 약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질병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고 모아보고 하고 또 천연치료를 하는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짙게 연구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마침 제 전자우편에 한 젊으신 분이 전자메일로 물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급기야 부지런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연령층에서 심하게 고통당하는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입니다. 나이가 오르면 오히려 경감되고 또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음식물 과민성 내지는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첫째로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탁이 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 하는 거기에 대한 설이 있고요. 셋째로는요. 본래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잔여 물질이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감으로써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헛배라든가 또 중간 산물이라든가 또 이로 인하여 오는 그 중간 산물 때문에 소화불량증으로 오는 중간 산물로 오는 그 독소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머리가 지그시 아프고 그리고 뭐 머리가 심하게 아픈 그런 편두통 같은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심한 두통을 꾸준히 오랜 장기 동안 소화기가 불편하면서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증세를 갖고 이런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증세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또 의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이런 가공식품으로 말미암아 정제한 식품으로 말미암아 꼭 있어야 할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해서 대장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번에는 그러면 정상적인 대장은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이 정상이길래 이런 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꼭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봐야 할 가장 관련을 많이 짓는 천연치료를 하는 의사나 아니면 일반 컨벤셔널 프랙티스를 하는 그런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증후군에 따라서 온갖 약과 온갖 약초와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임시 변통은 되고 있으나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것이 관건이어서 한 번 이런 증세를 가지신 체질을 가지신 분은요. 7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의 알러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제품입니다. 우유를 소젖을 포함한 많은 거기서 오는 2%만 한 스킨밀크라든가 말린 우유라든가 버터라든가 뭐 커스타드, 치즈, 아이스크림, 요거트, 쇼버트, 아이스 밀크 뭐 이런 모든 유제품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서 이런 것을
피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 상당히 증세가 경감되고 성공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근본 치료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뿐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콜라 넛 패밀리에 속하는 콜라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커피, 티, 그 다음에 코코아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이런 것들 센틴이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체질이 아주 예민해서 불면증도 잘 갖고 릴렉스도 잘 못하는 그런 체질이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가 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이런 분 중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우리 음식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국 요리를 가서 잡수시는데 거기에 그레이비 걸쭉한 거 있죠. 그거의 근본은 콘스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란도 숨어 있는 것이 참 많죠. 우리가 그냥 계란은 안 먹는다고 해도요. 아이스크림에도 살짝 숨어 있죠. 케이크에도 들어가 있죠. 도너스에도 들어가 있죠. 베이글에도 계란 흰자가 들어가 있죠. 뿐입니까? 우리의 이 만두 껍질에도요. 계란이 들어간 것이 있고요. 또 식물성 인조 고기가 나오는데 인조 닭고기, 인조 터키 고기, 디너 로스트 같은 거 이런 거에 다 그다음에 샌드위치를 싸는 그런 거에도 계란 흰자가 다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참 알게 모르게 고생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콩도요. 풋콩은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마른 콩은 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마도, 사과. 저는 아직도 사과를 못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마도는 근데 체질이 잘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마도, 어떤 사람은 사과에 알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 쉐이드 플랜트 하면은 이 달빛에 의해서 열매가 커지고 자라는 그런 것을 나이트 쉐이드 플랜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감자, 그 다음에 가지, 담배, 빨갛고 파란 모든 종류의 고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알러지 있으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밀. 제가 미국을 간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신 게요. 예, 미국은 빵만 먹는다는데 너는 밀가루 거를 먹으면 속이 항상 안 좋던데 어떻게 가서 살 거냐. 그리고 걱정하시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고 현미밥을 먹을 수 있다고는 한국서는 좀 생각 못 했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우리가 다름 아닌 게토, 한국 사람이 모여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는 빵은 안 먹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통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음식의 첨가물 중에서 특히 스파이시, 자극성 조미료는 이런 체질하고는 아주 금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요. 고춧가루 못 먹고요. 매운 거 못 먹고요. 어쩌다가 매운 거 조금 먹으면은요. 달라져. 그러니까 집에 가면 숟가루를 먹는다. 슬리퍼리 엠박을 타먹는다. 그리고 장을 보호하느라고 며칠 동안 좀 애를 쓰면은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의 첨가물에서 주로 스파이시, 생강, 고추, 후추, 마늘, 생마늘 말하죠. 게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런 체질하고는 아주 금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잘 차거든요. 그러니까 껌도 씹으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행하면서 너무 입이 궁금해서 껌도 씹고 또 사탕도 좀 물어서 빨아먹고 그랬거든요. 그건데도 안 좋은 거 있죠. 왜? 껌에는 솔비톨이라는 그 당분
인조 당분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알러지 있는 이런 과민성 체질 가지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포크. 이거는요, 모든 고기 종류의 알러지에서는 엄지손가락을 꼽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한의사한테 찾아가서 한약을 지어 먹고 감기 몸살도 낫고 또 이렇게 계절적으로 오는 알러지 증세도 호전을 받고 많이 그러죠. 그런데 약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일절 잡수시지 마십시오. 왜? 이것은 풍을 조장하면서 바로 알러지, 이 과민성 체질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은 예로부터 오늘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물 종류들입니다. 굴, 조개, 새우, 괴, 가재, 또 생선 중에선 투나, 그 다음에 날개 달린 고기 중에선 닭고기, 터키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러지가 아주 심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소고기는 알러지가 비교적 적은 편이나 우유에 정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소고기에도 분명히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고 딜레이드 리액션이라고 해서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고기, 토끼고기, 스쿼럴, 사슴고기, 온갖 이런 것들이 다 알러지를 가져오는 고기 종류로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철저히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건강을 누리게 되었고 제 장이 편안함으로써 제 정서신경이 아주 안정이 되어 있고 잠을 잘 자는 어느 하루도 잠을 설뜨리지 않는 그런 체질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잘 못 먹죠. 그 다음에 이런 센틴이 들어있는요. 커피 종류,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흥분제가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이런 체질엔 아주 금물입니다. 왜? 릴렉스를 잘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규칙적인 생활. 여러분이 규칙적인 생활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아시려면은요. 제가 강의 이미 해놓은 것 중에서 생리 리듬에 대한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 시간에 식사를 꼭 하심으로써 그리고 제 시간에 잠으로써 이 서케디안 리듬 24시간 주기를 변경하지 않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리듬을 잡아줄 때에 이런 체질의 분은 아주 좋은 건강을 누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소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인터다이제스티브 페이스라고 해서 그게 뭐냐 하면요. 음식을 잡수시고 그 다음 식사하실 사이에 우리 소화기가 하는 일들이 다른데 위가 쉬고 있고 소장이 쉬고 있고 그래야 대장도 쉬면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다시 위에 음식이 들어올 수 있어야 소화기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나는 장이 나빠. 난 참 장이 나빠. 이러는 분이 아주 많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내지 75%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그 어느 때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거의 일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분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지키시려면
음식을 끝나면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그 간격을 적어도 5시간 내지 6시간을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간식을 절대로 하지 않고 소화기를 쉬게, 자기 이미 맡겨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간식이냐? 영양분이 있는 음식은 마시는 거든지 콩 반쪽이든지 꿀이든지 여러분이 꿀차를 잡수시는 그것도 당분, 영양분이 있는 이것은 다 간식에 속해서 소화 과정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가 얼마나 예민한지는 내가 요 다음에 소장과 대장의 기초, 생리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을 말씀드릴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화기가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놀라실 정도로 그러하실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알기에 제가 단연코 제 의지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능하신 의지로 마치 어린아이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오늘 제가 요만한 건강을 누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 과식, 소화기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면은 위는 위대로 부담을 느꼈지만 소장은 소장대로 부담을 느끼고 대장은 대장대로 혹사를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화기입니다. 과식은 다름 아닌 만성 자살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뮨 시스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장에서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대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대장에는요, 균이 빌리언, 빌리언 우리나라 숫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참고를 해오지 않았네. billions of bacteria. 이 세균이 종류도 각가지 다른데 이것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주균은 좋은 일도 하고 또 어떤 균은 바이타민 K도 만들고 바이타민 B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흡수하여 우리 신진대사에 요긴히 쓰게끔도 해주지만 어떤 것은 대단히 나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장 안에 점막에 있는 거기서는요, 이 점액질만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티바디, 항체를 분비해서 모든 균을 다 독소를 분비 못하게 저지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균을 저지하고 막음으로써 대장이 병들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약하거나 면역체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다든가 하면은 다름 아닌 우리의 균이 심각스럽게 대장에서 살면서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상주균을 자꾸 심어주는 유산균, 그것도 우유에서 재배하지 않은 유산균을 가끔 보충해주며 자주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무슨 일인지 좋은 상주균을 이렇게 유산균으로 심어주어도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리고 번식했다는 것을 보고해주는 증세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한 달 내지 2달을 장기로 복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왜 음식물에 알게 모르게 항생제가 항상 섞여서 우리 접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근본 원인은 아니로되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증세가 아주 악화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땀을 쪽 흘릴 만한 아주 활기찬 운동을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노출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고 담배나 술은 아주 금물이죠. 이런 체질은. 그리고 절대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변비를 없애는 약을 쓰시면 더 고생을 하십니다. 릴렉스를 하시는 것이 참 관건입니다. 이 릴렉스를 잘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저녁으로 월풀을 하셔서 릴렉스를 하고 잠자리에 드시든지 아니면은 스페즘이 와가지고 경련이 와가지고 배에 통증을 느끼실 적에는 더운 물로 찜질을 하시던가 더운 물에 몸 담그기를 하시던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따뜻하고 뜨거운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임시 변통이 되시고 또 약초 중에서는 캣닙을 잡수셔도 그런 스페즘이 일시적으로 무마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거 양약은 절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요. 섬유질을 갑자기 잡수시면 안 되고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이 낫기 전에는 호전되기 전에는 날 야채라든가 날 과일을 마음대로 잡수실 수 없는 예민성을 가진 소화기를 가지셨음을 알고 스팀을 하거나 베이크를 해서 사과 같은 것도 베이크를 해서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파이버 중에 섬유질 중에서는 실리움 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상당히 좋아서 변비에도 좋고 묽은 변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고 이것이 대변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변이 오글조글한 것을 쫙 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그 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경련을 없애주고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실리움 허스크를 식간에 아니면 식사 후에 대개 식사 2시간 후에 그거를 잡수시면서 물을 많이 잡수셔서 변이 이렇게 팔뚝처럼 굵게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은 근본 치료를 돕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닥터 크리브라는 분이 이 섬유질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식탁에서 채식을 하시는 분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설탕, 흰 밀가루, 그 다음에 흰쌀, 그들의 제품, 그리고 정제한 기름을 과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제한 단백질, 그 대표적인 것이 그루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삼가시면 대단히 좋은 건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신 분이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잡수시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증세를 가지신 분은 그 소화되지 않은 것이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중간 산물을 분비하는데 그것이 흡수돼 가지고 탁식 헤데이크로서 이런 만성 변비가 만성 두통이 대단히 심한 것을 겸해서 호소하고 또 소장에 궤양이 있기 때문에 흡수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로 배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두드레기,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거에서 피부의 문제도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근치하시면 그것도 다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여러분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